그 메타버시티의 도래와 교양교육의 책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게 될 인하대학교 정현재입니다. 우선 그 간단하게 발표 취지 말씀드리면 메타버스가 고등교육의 판도를 바꿀 그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먼저 하고 시간, 공간, 인간의 변화가 몰고 올 대학의 변화상을 메타버시티라는 개념으로 한번 구체화해 보았습니다. 발표 내용은 크게 5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메타버스 현상이 지니는 의미를 분석해보고 그리고 향후 메타버스가 몰고 올 고등교육 차원에서의 변화, 그리고 세 번째, 미래 교육에 적합한 교육 내용, 방식, 공간의 방향, 그리고 네 번째는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교양교육의 책무, 마지막으로 다가올 미래 다른 대학을 맞을 준비, 이렇게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사진은 영국의 과학 전문 주간지 네이처 2020년 6월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대학은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취지의 기사인데요. 사실 기사 내용보다 더욱 주목을 끄는 것은 바로 그 일러스트입니다. 왼쪽의 그림은 학위 효과를 가진 일종의 대학을 이제 형상화하고 있고, 또 오른쪽의 그림은 대학을 상징하는 퍼즐 조각이 뿔뿔이 흩어진 일종의 혼란된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른쪽 그림은 팬데믹 이후 대학의 혼란상을 나타내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학을 대학답게 만드는 퍼즐, 이른바 그 구성 요소는 과연 무엇인가 고민해 보았습니다. 만약 이 조각 퍼즐이 교육 과정, 교육 공간, 교육 방법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면 이 그림은 단순히 어떤 시기적인 혼란이 아니라 대학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견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팬데믹 이후 대학은 예전의 대학이 아니라고 할 때 그 변화의 핵심은 교육에 있을 것입니다. 현재 고등교육을 둘러싼 상황은 일종의 비동시성의 동시성의 기초에 있습니다. 현재의 고등교육 상황에 비춰볼 때 다른 시대에 존재하는 이질적인 요소들이 동시대에 공존하는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면 교육의 대체 혹은 대안으로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과 메타버스로 불리는 어떤 가상 현실 교육 혹은 확장 현실 교육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같은 혼돈의 상황에서 메시지는 굉장히 자명해 보입니다. 교육에서 변하지 않을 본질적인 요소와 변해야만 하는 요소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본 발표문은 이런 시대 변화를 감안해서 전통적인 대학을 넘어서는 이념적 형태의 대학을 한번 메타버시티라는 개념으로 형상화해 보았습니다. 메타버시티는 단일한 차원의 교육 공동체인 유니버시티를 시간적, 공간적, 추상적 측면에서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주지하다시피 그리스 접두사 메타는 시간적으로 나중에, 공간적으로 뒤를 쫓아서, 추상적으로는 초월하는 이라는 이런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는데요. 그러니까 메타버시티는 전통적인 대학의 본질을 성찰하고 극복하는 이념적 형태의 미래대학, 즉 대학 이후의 대학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오늘 학술대의 주제와 연관시켜 본다면 메타버스 등 에듀 테크놀로지를 통해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하여 혁신적인 교육 방법론을 구현하는 대학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언급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메타버스가 굉장히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다소 낯설게 여겨지지만 이미 20여 년 전에 등장해서 오랫동안 대안적인 삶의 공간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 끝에 일종의 코로나로 인해 변곡점을 겪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미래는 우리 안에서 변화하기 위해 훨씬 전부터 우리 내부에 들어와 있다라는 릴케의 언급이 아마 메타버스에도 유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특징은 크게 지속성, 동시성, 기능성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리셋 없이 무한히 계속되는 세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속성, 또 현실과 동일한 시간 개념으로 모든 사람들이 메타버스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동시성, 또 메타버스 내에서 거의 완벽한 경제 구조를 갖출 수 있을 만큼 기능적으로 탁월하다는 측면이 바로 그 기능성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메타버스의 네 가지 유형 가운데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버추얼 월, 가상세계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유의적 가상세계가 아니라 바로 사회적 가상세계가 굉장히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교육 부분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가상세계는 현실 재현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일상과 유사한 사회,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로 또 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 보지만 순천향대학교의 입학식 또 몇몇 그 대학에서의 어떤 그런 가상 도서관을 이제 세우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 자체가 사회적 가상 세계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메타버스가 제공하는 현실 같은 뭐 현장감 혹은 현실을 넘어서는 몰입감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범위를 굉장히 늘려가고 있는데요. 그 제가 몇 가지 이제 연구를 가져왔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데스크탑 환경과 비교해서 가상현실 헤드셋 환경이 훨씬 뛰어난 기억력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대면 수업에서의 교육 경험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러닝 온라인 교육보다 이 메타버스상의 가상현실 교육이 더욱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또한 가상현실을 사용한 직무교육이 대면 교육과 이러닝 교육보다 교육 시간, 집중도, 학습 효과 면에서 낮고 가상현실 학습자가 자신감뿐만 아니라 컨텐츠와의 강한 정서적 연계를 지닌다는 점에 주목해서 가상현실 교육의 효율성을 입증한 연구도 있습니다. 사실은 가상현실 이 교육 특히 이제 이른바 메타버스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교수 학생 역할의 변화입니다. 아까도 이제 어디죠? 그 기조 강연에서도 잘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전통적인 강의실에서의 교수 학생의 위계 관계가 이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서 아주 공평하게 분할된 컴퓨터 화면에서 완벽하게 해체되었다면 메타버스 상에서는 그 관계가 아예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조 강연에서 이야기했듯이 학생이 오히려 수업의 주인공이 되고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또 답을 얻는 측면에서 메타버스 상의 그런 가상현실 교육이 굉장히 능동적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이런 그 메타버스 유용성이 어떤 대학의 교육 공간이나 학습 경험의 측면에서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굉장한 질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메타버스의 어떤 이런 기술적인 진보보다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메타버스 세대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가치관, 교육 경험으로 무장한 세대가 바로 이제 한 6, 7년 뒤에 고등교육에 진입하는 때를 저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메타버스 세대는 TV보다는 유튜브, 틱톡, 실제 놀이터보다는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 하고 메타버스에서 게임 만들고 소통하는 세대이고 완벽하게 차원이 다른 그런 DNA를 소유한 이른바 포노사피엔스라고 합니다. 가상세계에 대한 별다른 적응이 크게 필요하지 않는 세대라고 본다면 오히려 이런 세대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술적인 차원의 준비를 넘어서 지금 현장에 있는 이 교수들이 얼마나 변화된 환경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메타버스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반사이익을 얻었을 뿐 교육 분야에선 대세가 되기가 어렵다. 일종의 트렌드니까 호기심이나 흥미거리에 그칠 수 있다라는 비관론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메타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메타버스가 결국은 대학에서의 인간, 그러니까 학생, 공간, 시간에 대한 기존의 어떤 고정관념을 깨고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촉매제를 만들어냈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바로 이 부분이 대학 교육에서 가장 큰 변화의 기폭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대학은 메타버스가 촉발시킨 그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새롭게 전략을 재구성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파트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담았는데요. 코로나19가 대학의 교육적인 독점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동했다는 것은 아마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특정 시간의 물리적 환경에서 획일적으로 받는 교육의 형태가 오히려 낯설게 여겨질 만큼 대학 교육의 본질을 다시 묻게 만든 그런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미래대학의 핵심은 시간의 연장성과 공간의 확장성을 통해 유연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서 개인의 고유성을 키우는 교육,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메타버스는 중요한 어떤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육적인 독점이 무너지는 일종의 변화의 시점에서 좀 주목해야 하는 현안 문제가 뭘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우선 표준화된 교육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대 대학 교육의 특징은 표준화이고 이러한 표준화는 교육 과정과 그 교육 내용에 가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육과정 책을 한번 살펴봤는데 교육과정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응집, 순차, 연계의 원리로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조하고 조직한 지식의 모음이다. 이게 이제 교육과정의 전통적 정의인데 그러나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다양한 이런 교육 관련 컨텐츠들은 지금까지 확고하게 구축한 교육과정의 원리를 정말 급격하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뭐 너무나 잘 아는 알고리즘으로 무장한 유튜브 대학에 맞서서 전통적인 대학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교육과정 및 내용에 있어서 이러한 변화 양상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다면 또 읽어내지 못하고 전통적인 수업 형태를 고집한다면 아마도 유튜브 등에 익숙한 MZ세대에게 공중파 프로그램의 본방사수를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유튜브 같은 공유 지식들은 전통적인 교육과정상의 지식의 독점성 파괴하고 있고요. 학생들의 경험 세계와 동떨어진 교육관행 극복해서 기술 혁신에 따른 성장 세대의 경험을 반영한 교수법을 정말 속히 구현해야 한다는 것은 이러한 맥락이고 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대학 교육은 단선적이고 선형적인 학습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이런 좀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맞춤형 교육과정 또 대안적인 학습 이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철학자 조상식 교수가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의 과제라는 글에서 전통적인 교육과정이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아주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서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교육과정을 지배해왔던 지식의 위계성 원리는 정보의 독점에 기초하여 성장 세대들에게 지식의 봉인을 점차적으로 풀어헤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지식은 위계성이 아닌 지식의 범주에 따라 연쇄적으로 나열되어 무차별적으로 접촉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지식의 중액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조직된 전통 교육과 그 교육 과정의 경제 원리는 무한히 확대된 저장소로부터 개인의 흥미에 따라 언제든지 불러올 수 있는 방식으로 대체되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고리즘으로 무장한 유튜브 대학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고민 정말 심각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육 공간에 대한 변화입니다. 학생이 없는 캠퍼스를 경험하면서 학습 공간에 대한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실감하고 있고요. 미래형 학습 공간은 획일적이고 일방향적인 교육 공간의 한계를 극복해서 새로운 형태의 하이브리드 학습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뭐 다 공감하실 겁니다. 교사학습 활동의 목적에 따라서 변형이 가능한 그 유연성 확보가 교육 공간 변화의 핵심일 것 같고요. 코로나19로 인해 물리적인 공간과 온라인 공간이 동시에 연동되고 또 공간 개념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많은 생각들 어떤 이렇게 일깨워졌던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하도록 공간 혁신에 대한 그림을 또 그려 나가야 될 것이고 또 물리적 장소로의 캠퍼스 전체가 학생들의 학습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중후반부로 갔는데요. 네 번째로는 교육 환경 변화와 교양 교육의 이제 책무입니다. 제가 이 두 부분을 이렇게 고찰해 봤는데 먼저는 1차적으로 미래 교육의 방향을 한번 고려해 보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앞서서 봤던 메타버스가 촉발시킨 이런 가상현실 혹은 확장현실 교육의 효과성과 활용 범위를 고려해 봐서 거기에서 교양 교육의 과제를 한번 도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교양 교육의 변화, 거시적인 변화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OECD 데세코 프로젝트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에듀케이션 2030 프로젝트에 관해서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핵심은 학생의 행위 주체성과 변혁적인 역량을 강조합니다. 학생 스스로 변혁적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생의 주체성을 제대로 세우고
또 학습 생태계를 제대로 조성하고 과정 중심의 평가, 유연한 교육 과정을 조성하는 일종의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또 두 번째 보면 유네스코가 2021년에 교육의 미래 이니셔티브에서 이제 강조했던 것도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미래 교육이야말로 현재 우리가 직면한 도전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고려해 볼 때 교육의 목적이라는 것은 학생 스스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좀 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가치 있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정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 이게 이제 교육의 목적이다라고 본다면 앞으로 교양교육의 역할은 정말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래교육은 학습 과정의 책임감과 자기주도권을 학생들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학생 중심 교육 환경, 또 자신의 학습 경험과 실제 세계와 연결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학습 경험, 그리고 학습자 개개인의 성장 과정을 스스로 모니터할 수 있는 성찰적인 학습 과정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교양교육이 추구하는 방향과 미래 교육의 방향은 일종의 공통 분모를 형성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메타버스에 뭐 여기선 제가 이제 확장현실이라고 써봤는데요. 가상현실 교육, 확장현실 교육, 뭐 유사한 개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확장현실 교육의 효과성을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확장현실 교육의 가상의 스킨십이 과연 그 대면 교육의 완벽한 대안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대면 교육 및 비대면 원격 교육보다 가상현실 교육이 수업 집중도, 학습 효과 면에서 더 향상된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상당 부분 대면 및 원격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아무리 봐도 가상의 스킨십이 과연 현장의 스킨십에 대한 완벽한 대안일 수 있는지는 정말 그 정교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현장감, 또 몰입감을 갖춘 가상현실, 확장현실 교육이 과연 학생들의 진정한 교육 경험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도 점검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강의실 안과 강의실 밖의 삶의 세계와의 연계 속에서 각본 없는 문제에 학생들이 도전해보고 실패하고 좌절해보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획득하는 경험이 실제의 교육 경험이라고 한다면 과연 가상현실 교육이 대면 교육에서의 이러한 교육 경험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가상현실 교육에서 활용되는 그 아바타의 활동 증가가 실제 우리 인간 간의 공존의식이나 도덕성 약화, 타인에 대한 감수성의 결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양상은 더 많이 활동할수록 심화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또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이런 도덕적인 어떤 위기는 어떤 형태로든지 더 심화될 것이다라고 전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의 특징을 이렇게 검토해 보면 굉장히 특징적인 점이 있습니다. 이른바 교과 차원의 경우에는 특정 전공 지식의 전수와 이해를 목표로 하는 전공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자면 엠블리 리들 항공대학의 그 가상 크래시 앱이라는 곳에서는 항공사고 및 안전도사에 대한 그런 교육이고, 또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의 의과대학에서는 시신을 실제로 해부하지 않는 해부학 교육, 또 포스텍에서의 물리학 실습 실업, 또 뭐 호주 캔버라 그래머 스쿨의 뭐 BSM, 그러니까 베이직 사이언스 앤 매스매틱스 수업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죠. 또 대학 입학식, 졸업식, 축제, 또 취업 박람회 등 다양한 대학교의 행사뿐만 아니라 그 역사 문화 영역에서의 어떤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대체제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대면 원격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여 대면 교육에서만 가능했던 학교의 주요 행사 그리고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을 가상현실 공간에서 구현 가능하다는 점은 정말 고무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한 인간의 전인적인 성장을 장기적으로 도모하는 인성교육이라든지 또 물리적 환경에서 진정한 상호작용을 도모하는 의사소통 교육, 암묵지의 함양을 가능케 하는 창의 융복합 교육 등 여전히 교양교육은
그 대면 환경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OECD 에듀케이션 2030 프로젝트 그리고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이니셔티브, 가상현실의 효과성, 또 활용 범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미래 교육에서 교양교육의 중요성과 책무는 정말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으로의 교양교육은 공동체적인 삶의 연결성을 위해서 시적절한 주제를 선정하고 그리고 창의적이고 유연한 형태의 학습 모델에 적용시켜서 공존의 리더십을 키워줘야 한다. 협력적인 행위 주체성 관계 형성에 주력해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학 상장의 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측 불가능한 변화의 시대에 변하지 않는 교육의 좌표 설정할 필요가 있고 교양교육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횡단성, 유연한 협력, 공존 가치, 개방성 등을 원칙으로 삼아서 지속 가능한 교양교육의 토대를 구축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은 오랫동안 근대적 의미의 박사학위자들로 구성되어 지나치게 전문성에 의존하고 또 이런 것들을 고수한 나머지 사회 변화에 소홀했다는 외부의 지적 뼈아프게 들립니다. 이제 대학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새롭게 증명해야 할 그런 시점에 와 있고 여기서 썼지만 지금이야말로 대학의 생존과 미래 대학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골든타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배우고 가르치기 위한 인적 공동체인 우니베르시타스가 지식 탐구에 대한 열망으로 뭉친 학생과 교수들의 연합체, 또 연구와 교육 분야에서의 학문의 종합을 형성하였고 또 이러한 단일한 형태, 통합적인 가치관으로 묶인 지식 공동체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고등교육의 대중화에 대한 일종의 대안으로서 다원화된 멀티버시티로 확장을 했다면 이제는 입체적이고 메타적인 차원의 지식 공동체, 즉 메타버시티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메타버시티는 배우고 가르치는 행위라는 어떤 본질적인 요소만이 남은 채 동시적이고 확장된 시공간에서 새로운 커리큘럼 아래 혁신적 방식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메타버시티는 대학의 역사에서 일종의 변곡점을 형성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조금 수사적인 표현을 썼는데요. 현재 대학은 두 갈래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점진적인 퇴보 가운데 맞이하는 종말의 길이고 또 하나는 파괴적인 혁신이라는 산고 끝에 맞이하는 중생의 길입니다. 종말의 길은 현재의 시스템을 중시하면서 부분적인 개선에 주력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길은 파괴적인 혁신의 길입니다. 대학의 본질을 가장 혁명적인 방식으로 구현하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메타버시티는 이러한 길에서 마주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가 여기 계신 참석자 모두 과연 다른 대학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